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수많은 에센셜 오일 중에서 오늘은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구면 나오는 진한 푸른색이 매력적인 에센셜 오일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카모마일, 국화과의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어, 이 에센셜 오일의 색깔이 짙은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블루 카모마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곳의 명칭을 따서 헝가리안 카모마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에서 나오는 이 명칭들을 따서 저몬 카모마일, 헝가리안 카모마일, 블루 카모마일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메트리카리아 카모마일, 카모마일 레티큘티타 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이 카모마일은요, 모두 다 점원 카모마일입니다. 예, 말 그대로 얘는 카모마일 국화잖아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에센셜 오일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국화과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요, 이 국화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론,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서요. 이 같은 가족 중에서도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유전적인 특성도 다양해지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가족으로 가지를 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나 이 화학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지만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 이 식물의 그 정수를 추출해 냈을 때에도요, 바로 그 공통적인 힘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생산지요. 이름에 이미 나와 있죠. 헝가리. 그리고 이집트와 네팔에서 최근에는 주로 생산되고 있는 이 저먼 카모마일로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블루 카모마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요, 카모마일 티, 국화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화차의 향기보다는 진한 것 같아요. 그 농도가 한 몇십 배 정도는 압축되어서 나는 향기 같은 아주 진한 국화향이 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수증기 증류법으로 바로 꽃에서 추출을 해요. 우리 카모마일 티, 국화차 마실 때도요, 이 꽃을 말려서 차로 마시잖아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것도 바로 이 꽃봉오리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카모마일 꽃이요, 300에서 500kg을 모아서 에센셜 오일을 짜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kg의 오일이 추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부분에서 식물의 다른 부위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보다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이요, 가격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꽃에서 추출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꽃을 따서 거기서 이 에센셜 오일을 짜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식물의 줄기나 잎이나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거를 썼을 때보다 이 더 많은 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물이 이제 사계절 동안 이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은 뭐 나뭇가지나 잎이나 이런 것들은요, 황량한 겨울 빼고 사계절 내내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지만 꽃은 딱 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한 계절 내내 피는 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꽃들이요, 피는 기간이 길어봤자 한 달, 한 달도 채 못 돼서 피었다가 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도 가격이 참 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쓰게 되죠. 네. 그 가격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꽃이요. 카모마일 꽃 얼마나 작아요. 이 꽃을 다 따서 300에서 500kg 모아야지만 1kg의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저모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로만 카모마일도 이제 바로 어 이어서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다음 클래스에서. 그런데 이 카모마일 오일들이요. 되게 안전한 에센셜 오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독성도 없고요. 자극도 없는 에센셜 오일인데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순한가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예로부터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순하고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해서 Children's Remedy 어린아이들을 위한 가정 상비약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저몬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요. 특히 효과가 좋은 게 알레르기 증상에 효과가 좋거든요. 알레르기 증상에 효과가 좋다는 건요. 우리 몸에서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무언가를 잠재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몬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란 쉽지 않겠죠. 어떤 이유든 어떤 상태에서의 알레르기든 그거를 가라앉혀 주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저몬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몬 카모마일은요. 아주 오랜 시절 에센셜 오일의 형태로 이 식물의 정수, 식물의 치유의 힘을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기 전부터도요. 저몬 카모마일은 약용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약초라고 부르는 것들을 서양에서는 허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약효가 있는 허브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기록이 있어요. 주로 이 카모마일 저문 카모마일은요.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약초였고요. 그다음에 위장관에 경련이 있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가라앉히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children's remedy 어린아이들을 위한 상비약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요. 이제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 이가 하나둘 나기 시작할 때요. 잇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 이 잇몸살을 가라앉혀 주는 용도로 이 점원 카모마일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또 이 children's remedy 어린이를 위한 상비약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요. 언제적부터냐. 히포크라테스의 그런 처방에 대한 기록, 치료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현재. 근데 거기에 보면은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피부 염증이나 위장관 경련 같은데 이 점원 카모마일을 그때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허브, 약초의 형태로 사용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의학사에서 이 고대에서부터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에서 약초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치료하고 목숨을 구했던 것처럼 서양에서도요.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허브가 우리나라의 그 약초, 한약의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브를 활용해서 의사들이 다양한 처방을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했던 건데 그런 중요한
치료의 재료로 약초로서 이 저몬 카모마일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료적 증거들이 어 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 이때부터 저몬 카모마일을 치료로 썼단 말이야?'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만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한의학에서 쓰는 약초들 있죠. 한약들도요. 한약 제제들도 물론 많은 경험과 검증을 통해서 그 효과들이 이렇게 그 효능들이 차츰차츰 쌓여 오면서 검증이 되어 왔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대의학에서도요. 한약의 효과나 그 한약 재료, 약초의 효과들이 어떤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이게 여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실질적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내잖아요. 근데 이 저몬 카모마일도 옛날에 이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요. 그 고대 시절에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많은 의사들이 약용으로 썼던 이런 식물들이 이게 괜히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게 아니었어. 정말로 여기에 우리 몸에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치유 작용, 회복 작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과학에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약 있죠. 우리가 지금 약국 가서 사 먹고 의사한테 처방받는 그 약들이요. 그 약의 시초도 바로 이 허브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물에 있는 이런 치유 효능을 가진 성분들을 추출을 해낼 수 있게 되면서 그 성분이 가진 화학 구조식대로 약품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르고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사용하는 많은 수많은 약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저먼 카모마일의 이제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먼저 살펴볼 거예요.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별로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가 특화된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저몬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요. 가장 메인이 면역계예요. 면역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이 저몬 카모마일을 사용해 온 게 위장관계, 소화기에 불편함이 있을 때, 소화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 이 에센셜 오일이 가진 어떤 성분이 주로 그런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지금은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화계, 특히 간에 작용을 함으로써 위장관계의 증상을 개선하고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소화계라고는 하지만 주로 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먼 카모마일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면역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계에 작용하는 저먼 카모마일의 프로퍼티, 대표적인 게 안티 인플라메이토리와 안티 알러제닉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항염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이에요. 네. 에센셜 오일, 이 저몬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특히 이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런 면역계의 항염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주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네, 요런 형태, 이런 화학 구조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카마줄렌은요, 아줄렌 성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모마일이 앞에 캄이 들어가 있고 뒤에 아줄렌이 합성이 돼서 카마줄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카마줄렌은요, 화학 성분 중에서 세스키테르펜에 속하는 화학 성분 물질이고요. 바로 이 세스키테르펜이 하는 역할 중에서 이 카마줄렌, 아줄렌 성분은요.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안티 알러지. 예, 여기서 알러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알러제닉.
그러니까 항염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 이 저온 카모마일 면역계가 하는 대표적인 작용들이 바로 이 세스키테르펜, 그중에서 카마줄렌이 가지는 효과인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염증을 억제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느냐. 바로 이 카마줄렌이라는 성분이요.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어서 하는 일이요. 류코트린 비퍼의 형성을 억제한대요. 그리고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준대요. 이 작용을 통해서 항염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류코트린이 뭔데요? 류코트린이 뭔데 류코트린이 만들어지지 않게 억제하면은 염증이 억제되고 알레르기가 가라앉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리고 지질 과산화라는 건 도대체 어떤 작용이길래 이거를 억제하면은 항염 작용,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그리고 항알레르기 작용, 안티 알러제닉 작용이 생기게 발휘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능과 연결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카마줄렌이 가지는 효능, 카마줄렌, 이 카모마일 속에 있는 아줄렌이라서 카마줄렌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카모마일이 가지고 있는 이 아줄렌 성분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작용, 생리적인 기전에 어떤 부분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길래, 어떤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길래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고 알레르기를 완화시켜 주는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아줄렌 성분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염증을 억제해줘? 알레르기를 완화해줘? 이거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염증, 알레르기가 가지는 공통분모, 얘네들이 속해 있는 면역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하는 일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는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원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이요. 내 몸에 있는 내 세포, 내 몸에 있는 내 혈액,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기, 내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요. 내 몸에 있는 내 체액, 예, 원래부터 내 몸의 구성 성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만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온전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없잖아요. 밖에서 다양한 에너지와 영양소들을 섭취를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그때그때 필요로 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생존해 나가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건요, 원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말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게 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요. 이거 내가 아닌 걸 내 몸속에 집어넣는 거죠. 음식을 먹는다는 건 바깥에서 나를 향해 비춰주는 햇살, 이것도요, 내가 아닌 것이 나의 몸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피부에 바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숨 쉬면서 콧구멍,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폐까지 스며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내 몸속에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이물질이네? 내게 아닌 이상한 게 들어왔네? 라는 걸 감지해서 그걸 제거하는 게 면역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닌 거, 내가 먹는 것마다 '아, 이거 이상한 거 들어왔어.' 하고서 '얘를 무찔러야 돼.' 이런 면역계가 막 거기에 몰려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마다 모든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몸에 닿는 것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마다 여기 이상한 놈이 침투했어. 이거 모질러야 돼. 또 면역계에서 과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뭐 바를 때마다 피부에 뭐 닿을 때마다 막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난리가 아니겠죠. 코로 들어오는 것도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물질들이 같이 공기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상한 놈이 쳐들어왔어 하고 과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기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이거든요. 네. 숨을 쉴 때마다 우리 기도에서 숨구멍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숨구멍이 막혀 버리고 숨을 못 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가 아닌 걸 제거할 때요. 여기에 내가 아닌 모든 걸 다 제거하기보다는요. 내가 아닌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고 내 몸에 해만 끼치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요. 쓸 수 있는 거는 내 몸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이고 하등 쓸모도 없는데 내 몸에 들어와서 문제만 일으킬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걔네들만 잘 물질러 주는 거. 이럴 때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내 것 중에서도요.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제거하는 게 또 면역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원래 내 거였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나 버렸어요. 세포가 손상이 된 거죠. 이랬을 때요. 손상된 세포가 우리 몸에 계속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나 그 세포의 어떤 유전 정보 DNA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요. 몸속에 남아 있다가 걔가 독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이제 세포들은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증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데 이 DNA가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러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복제가 되는 일이 가끔가다 발생을 하게 돼요. 바로 그렇게. 어떤 세포의 DNA 구조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얘가 그냥 계속해서 복제가 될 때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뭔가 고장 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뭔가 돌연변이가 되어 버렸어요. 이럴 때 얘네들은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해 주고 그 부분을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채워 주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고장이 난 부분, 수리해야 되는 것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걔네들을 제거해 주는 거. 이것도 면역계가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이 두 가지요. 우리 원래 내 게 아닌데 몸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처리를 해 주는 거, 그리고 원래 내 것이었지만 어디가 고장 나거나 완전히 쓸모없게 돼 버려서 이상하게 변해 버려서 걔네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제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면역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우리 인체를 보호해 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면역계의 작동 단계를 보면요. 먼저 외부 물질을 감지하고 특성을 파악해요. 뭔가 이거는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침입자가 들어왔어. 이런 순간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면역계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꽃가루로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는 이게 꽃가루가 없는 데 있다가 갑자기 꽃가루가 막 날리는 데 가서 숨을 쉬면서 꽃가루도 같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코를 통해서 기도로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바로 감지를 해요. 잠깐만 여기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얘 골칫덩어리인 것 같아."
이렇게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이 특성을 파악한 면역 세포가 다른 면역 세포들한테 여기에 어떤 놈이 들어왔는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애야. 그 이상한 침입자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신상을 털어서 그 정보를 쫙 브리핑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면역 세포들한테요. 그러면은 이 면역 세포들이요, 계속 전달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그러면서 "야, 이상한 놈이 들어왔대. 이상한 놈이 들어왔대. 얘 어떤 놈이래." 이런 거를 서로서로 막 연락책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이상한 침입자를 무찌르려면은 얼마만큼의 면역 세포들이 저기로 몰려가야 돼. 반응의 규모, 이 면역작용 반응의 규모, 그리고 누구누구가 거기로 가서 이 일을 처리할 건지 참여 물질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 우리 어떤 일 할 때도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죠. 우리 몸에 면역작용을 하는 다양한 세포와 화학 물질들도 저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이 분업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이 침입자를 물리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물질을 파괴하고 그 작용을 억제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면역계의 작동 단계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의 면역 작용이냐, 어떤 여기 참여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요, 바로 이 면역계의 작동 단계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면역계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요, 면역계가 작동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방금 봤던 그런 프로토콜대로요. 그런데 이 면역계가요, 어떤 때는 우리를 좀 귀찮게 하는 것보다 더 가서요, 실제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까지 생기거든요. 이렇게 면역계가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을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추려볼 수가 있어요, 또. 바로 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 그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있죠.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과 마음에 하는 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우리 몸에 하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몸에 하는 작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몸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면은, 그 부분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 꼭 보시기를, 그 부분 꼭 학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요. 어 우리 몸과 마음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몸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 할 때, 여기서 건강이라는 건요, 우리가 본래 생긴 대로 균형 상태를 잘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 좋은 기능이더라도요, 그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질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작용이 약해졌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 면역계 같은 경우에도요, 어, 이 많은 광고들,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제약회사에서 하는 광고들, 약품 광고들을 보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면역력도요. 이 면역력이라는 건 면역계가 작동하는 힘이죠. 이 면역계가 작동하는 힘도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는 거죠.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너무 힘이 세져서 할 일 안 할 일 가리지 않고서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주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 건강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은요. 첫 번째 구별 장애예요. 이건 면역계가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면역계는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을 해서 내가 아닌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것 중에서 특히 내 몸에 뭔가 말썽을 일으킬 만한 것,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잘 가려내서 걔네들을 처리하는 게 면역계가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애들을 미리미리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면역계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구별 장애가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 이거는 내 거야. 이거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근데 이놈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패스. 아니야 얘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얘는 패스시키면 안 되고 얘 처리해야 돼.' 이거를 구분하는데 요게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구별장애는. 그래서 이게 내 건지 어디서 이상한 놈이 들어온 건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럴 때. 그럼 면역계가 뭔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들어와도요, 이물질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면역 작용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에 나는 아무런 불편한 증상을 느끼지 않아서 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온 이상한 놈이 내 몸 구석구석 여기저기 막 파헤치고 다니면서 문제를 유발시키겠죠. 우리 몸을 나도 모르게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진짜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야 '아 뭔가 이상한데.' 해서 병원에 가면은 몸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엉망진창이네요.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음 이 우리가 주로 질병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면역계가 내 거하고 내 게 아닌 걸 구분을 못해 가지고 심각한 질병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요. 자가 면역 질환은요. 이거 분명히 내 건데요. 이 면역 세포가 미쳤나? 자꾸 이게 침입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내 몸의 세포를 공격을 해요. 멀쩡한 내 몸의 조직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상한 놈이 쳐들어왔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상한 놈이 아니라 그냥 나예요, 나.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귀신 같은 헛거를 보고서 막 이렇게 헛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면역 세포가 침입자가 아니라 이거 멀쩡한 그냥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이 구별장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되게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죠. 지금 제가 떠오르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류마티스성 염증도 대표적인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되게 다양한데 지금 왜 류마티스 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네.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 면역계가 내 거와 남의 걸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다음에 과민 반응이 있어요. 이 면역계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알레르기 증상이잖아요. 피부 막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콧물 줄줄줄줄 흐르고 재채기 나고 예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가 있게 되죠.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호흡을 할 때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도 점막이 이 면역계의 과도한 작용에 의해서 부어오르면서 숨구멍이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 과민 반응. 이것도 면역계가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과민 반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 분명 내게 아니게 들어오긴 했지만 얘가 우리 몸에 별로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해를 끼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 그냥 잘 배설돼서 나가면은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 전혀 무해한 애들까지도요. "저기 이상한 놈이 쳐들어왔어. 가서 싸우자." 하고서 막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걔를 막 쥐어패요. 또 저기에 또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하면서 우르르 또 몰려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렇게 면역 세포들, 이 면역 물질들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몰려간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나 네. 기침,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이 천식 같은 질환도요.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런 과민 반응이 생겼을 때 왜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가게 되는가?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왜 자꾸 피부에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는 이번 클래스에서 좀 살펴볼게요. 바로 이 면역계가 작동을 하면서 과민 반응을 유발시키는 그 지점에 가서 이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그중에서도 카마듈라는 성분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류코트리엔 비포라는 애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번 클래스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면역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이요. 일을 안 할 때요. 네, 우리 몸에 어떤 해로운 것이 들어와도 아무 일도 안 해요. 반응의 부재. 이거 대표적인 질환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면역계가 아무런 일을 안 한다는 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면역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HIV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 에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안티알러제닉, 항알레르기 작용이 되는 거예요. 면역의 종류가요.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네. 그중에서 면역의 종류가 비특이적 면역,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뭐 원래 세팅된 채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되는 면역계의 작동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염증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난다는 건요. 우리 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이 염증 반응이 균형 잡힌 상태로 일어날 때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염증을 경험할 때는요. 이렇게 적당히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딱 그만큼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말면 좋은데 보통은 여기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 질환들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염증을 억제해 주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 사실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센셜 오일의 작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들도요. 이 너무 과도해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염증 반응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약품들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염증 반응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면역계의 작동 기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이적 후천성 면역, 획득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포 면역과 체면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 그
아로마 테라피 해부 생리학의 면역계와 아로마 테라피 그 부분에 클래스를 들으시면은 아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면역의 종류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 염증 반응도 우리 몸에 자연적인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의 기능, 회복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면역의 종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특이적 후천성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우리가 뭘 예로 들까요? 어렸을 때 예방 접종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예방 접종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 몸에 그 균이 들어와서 한번 균이 침입을 하면은요. 면역계에서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하면서 얘는 어떤 놈이야 하고 서로 얘의 신상을 공유를 하고 이 침입자의 특성에 맞게 이 침입자를 공격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 저번에 어떤 개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기억을 하니까 재빠르게 그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이적 후천성 면역, 획득 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에 한 번 걸리고 나면은 홍역을 한 번 앓고 나면은 그다음에는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네. 내가 한 번 수두를 앓았어요. 홍역을 앓았어요. 그리고 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겼죠. 그러면은 내 옆에 또 누군가 수두나 홍역을 앓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옮아도 나는 안 옮죠. 이미 내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이 특이적 후천성 면역 혹은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면역계에 작동하는 거는요. 이 특이적 후천성 면역이 아닌 비특이적 선천성 면역에 작동을 해요. 바로 이 염증 반응이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우리 몸에 딱 도움이 되는 만큼만 일어나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게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그중에서도 이 저먼 카모마일이 가지고 있는 아줄렌 성분인 카마줄렌 이 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염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여기에서 류코트리엔 비퍼가 도대체 뭔데요? 여기에 등장해요. 그 류코트리엔 비퍼라는 놈이 도대체 뭐길래 걔를 억제하면은 염증 반응이 억제가 되는가? 네. 염증은요. 일단 혈관을 가진 조직에 생기는 면역 작용이에요. 혈관이 없는 곳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염증이 일어난 조직에 혈관이 있어야 돼요. 혈관을 가진 조직이 자극이나 손상을 받았을 때 진행되는 국소적인 생리 반응을 염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손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피부에 어디 상처가 났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피부는 혈관이 있어서 우리 상처 나면 피 나잖아요. 그 이유가 혈관이 바로 여기 분포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혈관이 있는 피부에 손상이 있을 때 여기로 이 손상이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소적이라는 건요.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손상을 입은 그 부분, 그 부위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국소적인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자극이나 손상이 있을 때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네. 자극이나 손상이 되는데 자극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치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염증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증 반응은 생체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인 거죠. 그래서 자극이나 손상을 입었는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요. 자극이나 손상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아주 자유롭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야, 여기 문 열렸다 들어가자 하고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도 막지를 않네요. 그럼 와, 우리 이 혈관 타고 저 멀리까지 가볼까? 여기 한번 구석구석 가서 우리 집 짓고 살아볼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온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침입자들이 점령해 버리게 되면요. 우리 몸 곳곳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게 되겠죠. 면역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질병.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어떤 침입자들이 깊숙이까지 우리 몸 전체를 퍼져서 침투해서 우리 몸 여기저기를 파괴하지 못하게 아예 초기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아, 예, 작은 감염 하나에도, 작은 세균 하나에도 완전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온몸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면역작용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초반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염증 반응으로 경험을 하는 바로 그 면역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은 어때요? 내가 다쳤을 때 거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 내 면역계 살아있네. 잘 보호해주고 있네. 너무나 고맙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렇게 귀찮고 짜증나고 아프고 이 염증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바로바로 약 먹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몸의 면역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이 몸의 주인이 면역계가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돼요? 얘가 도를 지나쳐서 너무 과해졌을 때, 면역세포들이 너무 나댈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적당히 하자. 여기까지면 됐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런 작용을 위해서 이 항염 작용이 있는 다양한 약품이나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음, 일단은 아예 이런 우리가 어떤 피부 표면에 아니 우리 몸속에 세포에 손상이 생겼을 때요. 그 손상이 된 부위, 갈라진 틈을 타고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들의 작용이 바로 항균 작용,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라는 작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균 작용이요. 항균 작용 안에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작용 안에요. 항바이러스 작용, 그리고 항박테리아 작용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균 작용이 안티박테리얼 그리고 안티바이럴 작용보다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항균 작용을 하는 그래서 아예 염증을 일으킬 만한 면역계가 작동을 하게끔 만들 만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독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들인 거죠. 그래서 티트리, 레몬그라스, 타임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손상을 일으킬 만한 독소들을 애초에 빨리빨리 제거해주는 작용을 해주는 게 있어요. 얼터레이티브, 정화작용이죠. 그래서 이 정화작용과 연결되는 프로퍼티가 디프레이티브도 있고 디톡시피케이션, 제독작용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거담, 발한, 인용, 배설, 림프순환 작용을 하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클래스에서 함께 보는 점원 카모마일은요. 염증 반응이 일단 일어났어요. 철벽 방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이런 침입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 침입자들의 규모와 얘가 얼마나 센 놈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 얘네들 처리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의 면역세포만 화학 물질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항염작용. 근데 여기에 안티 알러제닉 항알레르기 작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항염작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 모든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대표주자 에센셜 오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 침입을 했어요. 철벽 방어 못해서 침입자가 우리 몸속에 침입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공격하면서 아무리 그 세포를 조직을 공격을 해도 꼼짝도 안 하네요. 세포 조직이 튼튼하게 예 탄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을 때요. 어 그 기능이 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을 때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 웬만한 세균, 바이러스 얘네들이 툭툭 쳐 봐도 공격을 해도 꼼짝도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걸 토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각각의 장기마다 토닉이라는 걸 붙여서 심장을 강화해 준다, 폐를 강화해 준다, 간을 강화해 준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 주면은 철벽 방어 실패했어요? 염증 작용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 몸의 기본 기능, 각각의 세포와 장기가 하는 기능들이 네, 건강하게 자기 일을 흔들림 없이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염증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철벽 방어 못했어요. 염증 일어났어요. 장기 세포에도 손상이 어느 정도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상태로 우리 몸이 그냥 냅두지 않죠. 네. 치유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치유가 얼마나만큼 빨리 일어나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신속하게 빨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라는 프로퍼티를 가진 에센셜 오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라벤더, 에버라스틴, 미르 같은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 몸에서 그 상처가 난 부분에 이제 영양소도 잘 가고 이 복구를 하려면 복구에 필요한 인력이 거기로 가야 되고 그 복구에 필요한 재료들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인력이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재료가 잘 수급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상처가 난 부위, 치유가 필요한 부위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들 있죠. 얘네들도 결국은 염증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 걸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혈관에서부터 손상된 그 세포나 조직까지 영양분이 그 영양분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려면 거기 길이 제대로 닦여 있어야 되죠. 길이 제대로 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막혀 버리는 일이 생겨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거는요. 특히 이 혈액순환 멀쩡하게 잘 돼요. 그런데 이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한 세포나 조직까지 가는 길이 막혀 버려 가지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 이 결합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이라는 거 아로마 세라피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결합 조직은 아마 근막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조직이 건강하지 못할 때 아무리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고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 줘도요. 정작 필요한 그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근막이나 결합 조직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에센셜 오일들이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거기 결합 조직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결합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이 클래스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그 클래스에서 예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정원 카모마일에 집중을 해서 이 클래스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염증 반응이 과하지 않게 딱 균형 잡힌 상태로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해 주는 작용, 그게 바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안티 알러제닉 작용.
인 거고, 그거라는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그 수많은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바로 염증 반응이 과하지 않게 일어나도록 조절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정원 카모마일인 거예요. 염증의 단계, 이거 류코트린 비포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 아주렐 성분, 카마주렐 성분이 걔네들을 억제해주면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거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린 염증의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염증 단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레르기 반응도요, 결국은 이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인 거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요,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세동맥이라는 건요, 우리 도로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서울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강릉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강릉으로 올 때요.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계속 국도로 좁은 길로만 오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물론 그런 국도를 좋아하고 동네 골목길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오실 수 있지만, 그러면 서울에서 강릉 오는데 네, 5시간? 6시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사실 강릉에 올 때는 대부분 바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바다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와요? KTX를 타고 직통으로 쭉 오던가, 아니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된다면 고속도로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고속도로가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쭉 와요. 그러면 강릉에 이제 강릉 IC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넓고 쭉 뻗은 길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동네 구석구석 갈 수 있는 좁은 도로들이 나오죠. 바로 그 좁은 도로들이 세동맥인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세포와 장기들로 이제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고속도로만 달릴 수는 없잖아요. 세동맥으로 들어와서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배달하는 구간에, 어떤 구간에 손상이 생겼어요. 어떤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세포나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세포나 조직에 분포하는 혈관이 찢겨져서 거기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출혈이 많아지지 않게 재빨리 거기 봉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아주 잠깐 동안 몇 초 사이에 세동맥이 그 좁은 도로가 쫙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는 이유는 출혈이, 이 혈관에서 혈액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수축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를 좀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 다음엔 본격적으로 혈관이 다시 커지게 돼요. 도로가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로 이제 그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조직이나 세포를 손상을 시킨 거니까, 그 침입자들하고 이제 그 침입자들을 물리칠 면역 세포들이 여기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도로가 좁으면은 어디 불났을 때 소방차 가는데 막 골목골목으로 가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이럴 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에선 도로가 자동으로 쫙 넓혀져서 소방차가 쫙 갈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일어나요. 네.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불났어, 큰일 났어, 침입자가 생겼어 하면은 일순간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자동으로 쫙 넓어져요. 1차선이 갑자기 4차선으로 쫙 넓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하고 거기로 이제 소방차들이 쫙 달려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소방차에 해당하는 거, 백혈구들이, 면역세포들이 쫙 달려가요. 면역세포들이 쫙 달려간다는 거는 혈액이 그쪽으로 쫙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충혈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혈관이 넓어져서 거기로 피가 막 몰려가면요, 우리가 피부 표면에서, 겉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뻘겋게 부어오르는 걸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피부가 이렇게 열과 후끈후끈하면서 빨갛게 부어올라요. 그러면서 통증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염증 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혈구들, 면역세포들, 이 혈액 성분들이 문제가 생긴 곳으로 쫙 빠르게 몰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어딘데 어딘데 하고 막 헤매면서 여기저기 막 길 잘못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여기야 여기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화학 물질이 바로 손상된 세포, 손상된 조직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손상된 조직에서 여기야 여기야 신호를 보내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그 화학물질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을 이 면역 세포들을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거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 손상된 부위로 혈액이 몰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화학물질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신호를 보내는 화학물질들이 바로 히스타민 같은 화학적 매개체 그러니까 화학물질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도 이 히스타민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비염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비염의 증상 중에 이제 콧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 그거는 이제 염증의 2단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염증 1단계에서 이 비염은요. 코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코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요? 어떤 이물질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미세한 물질이 이 콧구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상한 놈 들어왔어. 여기 콧구멍에서 원천 차단해서 폐 기도까지 넘어가는 일 없게 하자 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이 넓어지게 되죠. 여기로 피가 막 몰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코 안쪽이 충혈이 되니까 이 코 점막이 부어오르죠. 콧구멍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막이 부어오르니까 콧구멍이 점점 줄어들어서 코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걸 하는 거. 여기야 여기야 모든 피들아 모든 혈액들아 모두 다 이 콧구멍으로 몰려오거라. 여기야 여기야 손짓하는 히스타민이 바로 코 점막에서 마구마구 분비가 되면서 이 피들이 여기로 다 몰려서 코 점막이 팅팅 부어서 숨을 못 쉬게 딱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비염 있을 때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인 거예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피부에 어떤 어 이 피부에서 이 피부와 가까운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마구 분비 여기야 여기야 여기에 어떤 이상한 놈들 들어왔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몰려와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피부가 막 울퉁불퉁 두드러기가 나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워지게 되는 거. 그것도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로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생기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예전 다른 클래스에서도 보여 드렸던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히스타민이요. 이 손상된 세포요. 지금 여기 찢겨진 세포고 얘 초록색들이 어 패소젠이라는 거 우리 몸에 침입한 이물질들, 침입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세균도 되고 바이러스도 되고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되고 독소도 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요 틈을 타고 쫙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손상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면역 세포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혈관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야 여기." 이러고 신호를 보내주면 이 면역 세포들이 "알았어." 하고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지금 백혈구들이거든요. 다양한 백혈구들이에요. 이 백혈구들이 여기라고 손짓했잖아요, 히스타민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정확한 위치 파악했어." 하고 여기로 딱 몰려와 가지고 이 혈관벽이거든요. 혈관벽 사이로 쑥 빠져나와서 얘네들 이 침입자들이 있는 데까지 가서 이 침입자들을 꿀꺽꿀꺽 삼켜서 분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히스타민이요. 히스타민 말고도 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있고요. 그 화학 물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렌, 카마주렌이 억제하는 류코트리엔 비퍼라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여기 봤던 그림에서 여기 이 B의 그림 있죠. 이 B의 그림이 지금 2단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건요. 여기 보면요. 이 백혈구의 몸집을 보세요. 얘네들은 혈관 벽세포예요. 혈관 벽세포들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 구멍 빠져나가기엔 몸집이 너무 크죠. 평소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백혈구들이 여기를 절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혈관이 지금 넓어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로 적혈구도 더 많아지고 백혈구들도 더 많아지고 혈관이 팅팅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 혈관 벽세포와 벽세포 사이의 공간도 넓어져요. 그리고 사실 여기 그림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관이 커지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이 혈관 벽세포와 벽세포가 손을 꽉 잡고 있던 걸 느슨하게 힘을 빼요. 그럼 그 사이로 백혈구들이 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혈관벽을 타고 쑥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이 손상된 조직이랑 세포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2단계에서 혈관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혈관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건 혈관벽 세포 사이사이로 혈관에 있는 등치가 큰 물질들이 쑥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화학적 매개체들이 여기야 신호를 보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했죠. 면역 세포들이요. 그럼 거기에 다다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요. 여기 속도 안 늦추면 어떻게 돼요?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목적지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은 차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서 속도를 늦추죠. 우리 혈액의 흐름도 그런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르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면은 이제 혈관 벽 세포 사이가 느슨해졌으니까 그 틈으로 면역 세포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이 혈액의 성분들이 손상을 입은 그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게 혈관이에요. 이 혈액들이 이동하는 통로, 이 혈관 벽이에요. 평상시, 그리고 여기 바깥에 이제 조직들이죠. 이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얘네들은 절대 빠져나가는 일 없이 덩어리가 큰 애들은 혈관 속에서 얌전히 돌아다녀요. 그런데 염증 상태가 있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런 기전에 따라 혈관이 넓어지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느슨해지게 돼요. 그럼 이 사이로 평소에 빠져나가지 못했던 덩치가 큰 애들, 이 보라색은 제가 백혈구들을 표현한 거예요. 백혈구들이 이 혈관벽 사이로 쑥 빠져나가서 여기 손상 입은 데, 침입자들이 침입한 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염증 부위로 여기로 빠져나왔으면 혈관 밖으로, 여기야 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혈관은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정해진 길, 도로가 뚫린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길을 잃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혈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 길도 없고 이거 뭐지? 난감한 거죠, 백혈구들이. 그럴 때 다시 한번 여기야 여기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화학 물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침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백혈구가 바로 여기야 여기야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이 사이토카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 알갱이들 표현해 놨죠. 여기 얘네들은 사이토카인도 되고 히스타민도 되고 또 이 저번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이것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 완화시켜 준다고 했던 이것이요. 류코트린 비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통틀어서 화학 주성 인자라고 하거든요. 이 그림은요, 제가 헨젤과 그레텔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본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 보면요, 못된 계모가 이제 얘네들을 버리고 남편이랑 단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얘네들이 이제 숲속에 갖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헨젤이 그걸 알아채죠. 헨젤이 오빠잖아요. 헨젤이 그걸 알아채가지고요, 밤중에 몰래 돌멩이를 주워다가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가 이제 계모가 우리 좋은데 소풍 가자 하고서 가서 이제 얘네들을
졸리게 하는 무언가를 먹여 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몰래 도망을 쳐 나오는데, 이 미리 눈치를 채고 있던 헨젤이 자기가 주머니에 숨겨 놨던 조약돌을 오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떨궈 가지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아무도 없는 낯선 그 숲에 있을 때도 그 조약돌을 따라서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 조약돌 역할을 해 주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 주는 게 화학 주성 인자인 거거든요. 예. 이 면역 세포들이 어디에 침입자가 있는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게 화학 주성 인자인 거예요. 예, 케모탁틱 팩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앞에서 봤던 사이토카인도 들어가고요. 세균 산물은요,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에 이 세포들이 만들어 놓은 세포들의 그 영양 성분들 있죠. 이것들을 지네들이 다 처먹고서 막 이렇게 배설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배설을 하잖아요. 그게 세균 산물이거든요. 얘네들이 분비하는 그런 물질도 어 이 '바로 저기구나. 저기서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길을 찾게끔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류코트리언 비퍼요. 얘도 이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길을 찾아서 '아 저기구나. 알았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화학 주성인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다음에 보채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물질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로마 세라피와 해부 생량, 면역계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는 이 류코트리엔이 주인공이잖아요.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류코트리엔 비퍼가 너무나 많이 막 나대고 있어요. 그러면 '와 저기 진짜 큰일 났나 봐.' 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마구 몰려가서 얘네들이 그때부터는 지네들끼리 너무 혼잡해져 가지고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난장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나서 염증 반응이 악화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난장판이 되지 않게, 아수라장이 되지 않게 이 류코트리엔이 적당히 분비되도록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 대표적으로 카마줄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요. 적당히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침입자가 있는 부위로 간 면역 세포들이 얘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요. 이거는 바로 염증의 4단계. 중성구가 대표적인 백혈구 중에 하나거든요. 백혈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이 대식세포랑 비슷한 작용을 해요. 이물질이 있을 때요. 얘네들이 꿀꺽 삼켜 가지고요. 몸속에 리소좀이라는 분해 효소가 있거든요. 리소좀으로 얘네들을 잘게 부수어서 바깥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노폐물이 되어서 배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염증의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요. 염증의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 손상된 부분 있죠.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구 작용은요. 그 부분은 이제 결합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등장하게 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 모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네, 결합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그 클래스에서 다루는 것으로 남겨두고요.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아줄렌 성분이요. 이 면역 세포들이 '와 진짜 큰일 났나 봐. 저게 저렇게 많이 손짓을 하네.'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적당히만 나오도록, 류코트린 비퍼가 적당히만 나오도록 조절해 주는 이 아줄렌 성분들은요. 점원 카모마일 말고도요. 여기 아줄렌 카모마일 그룹이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아줄렌이라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국화과의 식물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식물,
그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요. 블루탄시 에센셜 오일과 야로우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블루탄시는요. 사실 블루탄시 하면 꽃이 푸른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저먼 카모마일을 그 에센셜 오일의 색깔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블루 카모마일이라고 했죠. 블루탄시인 이유도요. 꽃이 파란색이어서 블루탄시가 아니라 이 아줄렌 성분이 바로 그 푸른빛을 만들어내는 화학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줄렌 성분이 만들어내는 푸른빛을 띠기 때문에 이 식물의 추출물이요. 그래서 블루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루탄시입니다. 네. 이거 소국 같이 생겼죠? 네. 여기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블루탄시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요 블루탄시 에센셜 오일이요. 저먼 카모마일보다 아줄렌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항염작용이나 항알레르기 작용에서 저먼 카모마일보다 이 블루탄시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겠구나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블렌딩에서요. 블루탄시하고 저먼 카모마일을 함께 블렌딩을 해서 쓰기도 해요.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를 원할 때요. 그 다음에 야로우요. 야로우는요. 그러니까 아줄렌 성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블루탄신 카모마일, 저먼 카모마일에는 주로 카마줄렌이라는 아줄렌 성분이 가장 주된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탄시에도 어떤 특정 아줄렌 성분이 주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야로우는요. 어떤 성분들이 아주 많이 대표적으로 함유된 게 아니라 아줄렌에 속하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아줄렌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야로우가 블루탄시나 저먼 카모마일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치유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 아줄렌 카모마일 그룹에 속하는 블루탄시, 야로우, 에센셜 오일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저먼 카모마일이 가지는 항염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이런 공통적인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면역계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작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작용 중에서 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간과 관련해서 가지는 대표적인 작용은 헤파틱과 콜라고그입니다. 헤파틱, 간 강장, 간을 토닉해주는 작용이죠. 그리고 콜라고그는 담즙 분비를 촉진해주는 작용이에요. 이 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흡수한 영양소를 이용하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이용하고 배출한다 하면 이건 소화기계 아닌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꿀꺽 삼켜서 식도로 넘어가면은 위로 들어가서 1차적인 분해는 입에서 우리가 씹고 침으로 분해를 하는 작용에서부터죠. 그래서 일정 정도 분해를 해가지고 위로 보내면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소화 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이 되고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를 이용하고 배출하는 건 위장관의 기능인데 이게 왜 간의 주요 기능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위장관에서 어떤 음식물을 분해를 하고 흡수를 하고 배출을 하고 이 중간에요. 간이 중요하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잘 배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요. 이 헤파틱과 콜라고그라는 작용이 또 중요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간이 하는 또 중요한 기능은요. 호르몬 균형을 조절을 해 줘요. 어떤 방식으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 주냐면요. 우리 몸의 호르몬은요. 다양한 내분비 샘에서 분비가 되죠.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이 있을까요? 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거는 생식기에서 분비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호르몬이 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콜티코스테로이드 이거는 콩팥, 양쪽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에서 분비가 되죠. 이렇게 우리 몸속에 다양한 내분비 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요. 이제 제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몸속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서 나가야 되죠.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서 나가려면요. 그 형태 그대로 배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분해가 되어야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다 쓴 호르몬들을 분해해서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간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호르몬이 이제 쓸모를 다하고 배출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일정 정도,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이 필요해서 분비가 됐는데 이제 할 일 다 했고 얘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간에서 간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간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을 분해하는 그 작동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호르몬은 어디에 남아있게 돼요? 혈액 속에. 계속 이 혈액순환을 하는 이 혈관 속에 호르몬이 남아가지고 그 농도가 낮춰지지가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균형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데도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했을 때 아마 가장 유명한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해독작용, 살균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해독작용, 살균작용을 설명해 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해독작용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쓸모를 다한 호르몬을 분해해서 배출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해독작용의 일종인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분해를 해서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간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래서 간이 망가졌을 때요. 이런 해독작용, 살균작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만성화되고 그런 일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간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요. 헤파틱이랑 콜라겐과 관련되는 딱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함께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 간과 관련돼서 간 건강과 관련되어서 나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간에 집중하는 아로마 세라피를 나는 알고 싶어 하신다면은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간과 아로마 세라피 이거 소화기계 아로마 세라피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클래스 들으시면은 이 간의 해부 생리학적인 작용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어떤 에센셜 오일을 적용한 아로마 세라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소화된 물질이 직접 간으로 이동해요. 이거 이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요 부분. 흡수한 영양소의 이용과 배출에 간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을요. 여기 보시면 얘가 간이에요. 이 보라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장기가 바로 장이에요. 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요. 음,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이 혈관이라고 나와 있죠. 정맥이어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관, 초록색으로 표시된 관은 림프관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이 정맥, 장애에 있는 정맥이, 장애에 있는 정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특히 소장에서 영양분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되잖아요. 소장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은요, 소장에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위를 거쳐서 소장까지 왔어요. 그럼 소장에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쏙쏙 흡수가 돼서 이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서 온몸의 순환과 합쳐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온몸의 순환,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혈관이에요. 네, 아래에서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하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맥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요? 마치 관문처럼 이 간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소장이랑 대장에서 흡수한 영양 성분들이요, 1차적으로 간으로 가서요, 그 성분들이 그 성분들 중에 혹시 독소는 없는가, 균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걸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 자체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보관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간에 보관하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이 포도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합성하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어, 저장할 거는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낼 걸 만들어내고, 독소가 있거나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필터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피를 여기 심장으로 가는 정맥으로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소장병 모세혈관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은 그 영양소는 정맥혈관을 통해서 모아지죠. 그래서 간 속에 이 모세혈관으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간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세포 자체에도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여기에서 혈청 단백질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간경화나 간암이나 이런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서 간 기능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청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어떤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혈청 단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알부민이거든요. 네, 이 알부민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알부민이 부족해져서 이 증상이 생겨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알부민 주사를 맞아요. 어떤 증상인지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배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네. 혈액 속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 삼투압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혈관 속에 있어야 될 물들이요, 다 복막, 그 배의 공간 안으로 배의 조직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배의 조직에 물이 빵빵하게 차서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삼탑을 맞춰주기 위해서 혈관 속으로 알부민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삼투압이 다시 혈관이 높아지니까 이 뱃속으로, 배에 있는 조직으로 빠져나갔던 그 물 성분들이 다시 혈관으로 쏙쏙 흡수가 되면서 복수가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알부민을 생산하는 것도 간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영양 성분들도 생산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가는 정맥 순환에 합류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다 쓰고 남은 혈액들을 심장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요, 비타민을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섭취를 했을 때요, 그 비타민이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요, 그때에도 간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간에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엔테로사이트가요, 장세포예요. 장세포에서 이제 장이 우리가
비타민, 음식을 통해서든 뭐 비타민 제제를 건강 보조식품으로 비타민을 직접 섭취를 해서든 그게 이제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 소장에서 얘네들은 필요한 성분들이니까 다 흡수를 해서 혈관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소장 세포가 혈관으로 보내려고 흡수한 비타민들이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말고 다른 성분들도 있어요.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이거는 미량의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죠. 구리나 아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세포를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가서 그 혈관이 어디로 가요? 간을 일단 거쳐서 정맥순환으로 함유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요 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소장에서 흡수한 비타민이랑 미량의 영양소들을요, 암죽의 형태로 이제 간이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게 부수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된 게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으로 혈관을 타고 정맥혈관을 타고 간 문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원료로 해서 간에서, 물론 비타민만을 원료로 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단백질 성분들,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성분들이 이제 간에서 이런 단백질 합성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알부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단백질 알부민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A랑 코퍼, 아이론, 비타민 B12 이런 성분들은 여기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간이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 그 소장에서 흡수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포도당을 저장해 놨다가 얘네가 우리 몸속에서 이게 사람이 잘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끼니를 거르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간에서 보관해 놨던 포도당을 다시 혈관으로 방출을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런 영양소들,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소들도 간에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때는 필요한 비타민들을 많이 먹다가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의 변동이 있어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제때제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인 거죠.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바로 담즙과 관련된 부분, 콜라고그라는 프로퍼티랑 관련된 건데, 이 담즙을 보관하는 데가 바로 이 담낭이에요. 예, 담즙 주머니여서 담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담낭에 담즙이 보관이 되는데, 여기에 보관이 되는 담즙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간을 소장을 통해서,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된 영양 성분들을 재료로 해서 담즙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 놓은 담즙을 이 담낭에 보관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담낭의 문을 열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고그라는 건요, 여기 이 그림은 좀 더 단순화 시켜놨죠. 여기 이게 담낭이고요, 여기 담관이에요. 담도라고도 하죠. 예, 담즙이 지나다니는 길, 담도. 그래서 얘네 담도는요,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돼요. 십이지장으로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쏙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길에 이 담즙하고 또 길이 하나가 췌장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가 또 합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췌장의 그 췌장액, 이자즙이라고 하죠. 그것도 여기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방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고그라는 거는 이 간에서 담즙을 원활하게 잘 만들어내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1차적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담낭에 모여 있잖아요. 이게 필요할 때 잘 배출이 되어서 십이지장으로 잘 나가도록 해주는 그 역할도 콜라고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콜라고그 1차적으로 간세포에서 담즙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줘요. 그럼 이 담즙이 담낭에 보관이 되었다가 이제 이 우리가 지방 성분을 섭취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신호가 와요. 여기 지금 지방 들어와서 내가 1차 가공해서 보내 하면 이 신호를 이 간이 받아가지고 담낭의 문이 열리면서 담낭에 보관됐던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즙이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지방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거기다가 장내의 세균을 분해하는 작용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지방 성분들이 무사히 잘 아주 원활하게 잘게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어서 필요한 성분들이 간으로 혈관을 통해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이 간세포에서 담즙을 생성하는 걸 촉진시켜 주는 거. 이 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 이게 콜라고그인 거고 첨은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바로 이 콜라고그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콜라고그 간세포에서 담즙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이뤄지는 일들,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일들이 콜라고그를 통해서 촉진이 되는 거죠. 장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장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요, 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정체되지 않고 흡수될 거는 빨리빨리 흡수가 되고 배출될 거는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네, 소장에서 대장에서 직장에서 항문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는 그 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만약에요,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장에서 배출, 이제 더 이상 영양소도 다 흡수가 돼버리고, 이제 얘네는 다 찌꺼기들이에요.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이 찌꺼기들을, 소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항문으로 밀어내는 힘이 연동 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찌꺼기들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대변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소장이나 대장에 들러붙어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음식물들이요,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상온에 둔 상태에서 깜빡하고 거기 계속 걔네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히나 우리 몸속의 온도 같은 환경이 여름 날씨 정도잖아요. 여름에 아주 진짜 습하고 뜨거운 날에요. 바깥에 음식물이 내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검은 봉지에 어떤 음식물을 사놓고 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바깥에다 내놓고 있었어요. 그럼 어디선가 막 냄새가 나고 장난 아니죠. 막 벌레가 들끓게 되고요. 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 노폐물들이요, 연동 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원활하게 얘네들이 싹 빠져나가지 못하고 찌꺼기들, 잔여물들이 남아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면 그게 부패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부패한 곳에 세균들이 드글드글 끓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장에 가스가 차고 가스가 빵빵해지면서 복부 팽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또 장운동을 더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부의 불편감에서 통증으로 이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준다는 건요, 이런 장에 가스가 생기고 복부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소화까지 잘 안 되고 통증이 생기는 이 일련의 작용들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프로퍼티에 보면, 작용해 보면요, 콜라고그와 함께 아날제지, 진통 작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티스파즈모딕 작용, 그러니까 항경련 작용도 나와 있거든요. 어, 그 첫 시작점이요,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게요, 바로 이 콜라고그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서요, 장 운동이 잘 돼서 여기에 이물질이나 독소가 쌓일 일 없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게 해줌으로써 가스가 만들어져서 불편함을 초래할 일이 없게 만들어 줌으로써 염증이 발생할 원인을 애초에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만들지 않도록 예방을 해줌으로써 그런 작용들 소화를 촉진하고 이런 복부의 통증, 불편감을 완화해 주고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작용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소화를 촉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화가 안 된 덩어리째 물질들은요. 장이 연동 운동을 제대로 해도 이게 제대로 이 항문까지 이동을 못 하고 어디에 낑겨서 남아 있게 되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연동 운동이 안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죠. 그 부분에 얘네들이 부패하고 가스가 생기게 하고 세균들이 모이게 하고 이 자체가 독소가 되면서 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걸 예방해 주는 거죠. 담즙이 원활하게 생성이 돼서 잘 나와서 소화 작용을 도와주게 된다면요. 본래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장내 세균까지 네, 다 잡아서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니 이 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담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세포에서 담즙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럴 때 장운동이나 지방소에 문제가 생기고 장내 세균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이 장내 세균이 막 들끓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장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간에서 담즙은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이 담낭에서 십이지장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결석 같은 게 생겼을 때 여기 돌이 생겨서 막았을 때 대표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담즙이 제대로 십이지장에 분비가 되어서 이런 장운동이나 지방소화 그리고 장내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장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콜라겐은요. 그런 모든 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담즙이 온전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든 범위의 작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간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콜라고그 작용을 도와주는 저먼 카모마일의 성분이요. 모노테르펜이랑 세스키테르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예, 각각의 화학 구조식을 제가 여기 한번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노테르펜 같은 경우는요. 가장 얘네들은 분해가 가장 빠른 화학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고리가 이건 두 개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얘네를 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얘네는 네, 금방금방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몸속에 들었다가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제 역할을 빨리 하고 나가요. 그래서 리프레시 전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게 이 모노테르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노테르펜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것들이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왜 그 과일 껍질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 있죠. 레몬 에센셜 오일이나 오렌지 에센셜 오일 그리고 또 그레이프루트 이런 애들이요. 걔네들의 이 모노테르펜 성분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강장 효과, 세포를 토닉해주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려를 완화해주고 살균 작용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는요, 모노테르펜에서 좀 더 연결된 구조예요. 좀 더 복잡하게 연결된 구조인데 얘네들이 하는 가장 특화된 작용이 항염, 항알레르기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면역계에서 살펴봤던 카마줄렌, 아줄렌 성분 있죠. 그 아줄렌 성분이 바로 이 세스키테르펜에 속하는 성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 협동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전문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효과가 바로 콜라고그라는 게 실험을 해보니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콜라고그 작용이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야 돼요. 콜라고그 작용이 안티스파즈모딕 네, 이거 진경작용이요. 경련을 완화하고 예방해주는 작용이요. 리버 리제너레이팅 간세포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로도 연결이
되고요. 스토마기,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작용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앞에 그 담즙이 하는 역할로 안티스파즈모딕이랑 스토마기에 대한 설명은 다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롭게 한 가지 여기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 이 콜라고그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건요. 간에서 이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들을 갖다가 그 영양소들을 재료로 해서 담즙을 온전하게 잘 만들어서 배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의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 들어온 걸 가지고요, 필요한 거 딱 만들어서 제때제때 배출을 시켜주고, 이제 남은 것들은 정맥혈관으로 올려보내주고 함으로써 간 자체에 불필요하게 쌓이는 노폐물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라고그 담즙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간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간이 자기의 세포들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간의 세포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콜라고그라는 작용 자체가요. 그래서 콜라고그가 리버 리제너레이팅, 간세포 재생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콜라고그 담즙 분비가 촉진되어서 지방 소화가 잘 된다, 배에 가스 차는 걸 예방한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작용들의 기본 조건으로서 작용한다는 거. 네, 그거를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콜라고그 작용을 도와주는 것, 촉진시키는 게 바로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모노테르펜, 세스케테르펜 성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몸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면역계에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 그리고 이 간에서부터 시작된 간의 콜라고그 작용을 통해서 리버 리제너레이팅이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거는 바로 어떤 작용으로 연결이 돼요? 헤파틱이요. 간을 강화시켜 주는 거, 간 기능 강화시켜 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간세포가 원활하게 재생이 되어야지 간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콜라고그 작용이 간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위장관은 편안하고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는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블렌딩을 해서 썼을 때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염, 항알레르기 작용했죠. 요 작용, 이 효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블렌딩으로요, 카모마일 점원 카모마일에다가 앞에 아줄렌 카모마일 그룹에 들어갔던 블루탄시 있죠. 네, 점원 카모마일보다 아줄렌 성분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이 블루탄시를 같이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모든 에센셜 오일과 함께 썼을 때 시너지 작용을 내주는 라벤더를 함께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원 카모마일에 블루탄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했을 때 이런 항염, 항알레르기 효과를 증폭시키는 블렌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진경작용 한다 그랬잖아요. 경련을 완화하고 예방해주는 작용, 그리고 진통작용 한다 그랬죠. 이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작용이에요? 콜라고그, 간에서 담즙이 잘 만들어져서 잘 분비가 되게 촉진해주는 작용에서부터 이어지는 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경 진통작용을 좀 더 이렇게 시너지 있게 효과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블렌딩이요, 점원 카모마일에다가 로만 카모마일을 블렌딩을 해주고 여기다 클라리세이지 그리고 라벤더나 스윗 마주람을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살바토레가 제안하는 블렌딩입니다.
그다음에 간 강장 블렌딩이 있어요. 우리가 레몬은 이게 제가 알파벳 순서대로 에센셜 오일을 살펴보고 있어서 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볼 에센셜 오일이긴 한데, 간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또 레몬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강장해 주는 헤파틱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진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 레몬과 이 콜라고그를 통해서 헤파틱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저먼 카모마일을 함께 블렌딩을 해서 써 줌으로써 간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업시켜 주는 블렌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이 들어가면은 이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좀 이렇게 강한 향기를 부드럽게 해 주면서 좀 더 상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장 점막 재생해 주는 브랜딩이에요. 저먼 카모마일에다가 팔마로사를 함께 브랜딩을 했을 때 위장 점막을 재생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는 홀메스가 아로마티카 책에서 제안한 브랜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 저먼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몸에 하는 작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에센셜 오일의 미묘한 작용, 에너지 차원의 작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